안녕하세요. 익명으로 이렇게 글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이런 방식으로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현재 엄청난 일생일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차마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상담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서 정말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익명으로 하소연을 해봅니다. 저희는 사실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딸아이를 가져서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는 먹고 살기 바빠서 둘째를 가질 겨를도 없이 오로지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둘째를 가지려고 했으나 그동안 나이를 좀 먹었는지 둘째가 쉽게 안 생기더군요. 저희 남편은 딸바보였습니다. 외동딸이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겨서 아빠만 보면 좋아 죽으려고 하니 남편이 딸바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없는 처지에도 남편은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저희가 부부끼리 과일 장사를 해서 돈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고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올 때도 많았는데 남편은 항상 일하는 도중에라도 딸아이 학교 시간이면 저를 보내거나 자신이 직접 가서 딸아이를 데려올 정도였어요. 그래서인지 딸아이도 올바르게 컸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학창시절부터 인기도 많아서 항상 친구들에게 선물들을 많이 받아오고 그러더군요. 저희 부부가 지원해준다고 하기는 했지만 저희 처지에 과외 같은 거는 한 번도 안 시켰어도 혼자 학원 다니면서 공부한 걸로 서울의 나름 유명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딸아이는 저희 부부의 자랑이었어요. 그런 딸아이가 소녀에서 숙녀가 되고 또 결혼 정년기에 이르자 저희를 지금까지 실망 한 번 시킨 적 없던 딸아이가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같은 대기업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라고요. 회사 선배가 소개시켜줘서 만난 거라고 저희에게 말을 했는데 남자 또한 잘생기고 대기업도 다니고 집안도 엄청 좋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선생님이시라고 어릴 적부터 유복하게 자란 아이였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지만 선하게 생긴 인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남편은 너무 즐거워하며 결혼도 안 한 사위를 보고 우리 사위라고 말할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렇게 딸아이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는 어차피 하나뿐인 우리 딸이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모아서 시댁에 미움받지 말라고 반반씩 부담하는 결혼식을 시켰습니다. 집 구할 때도 재산을 절반이나 줬고요. 그렇게 시집을 보내고 나서 저희로서는 진짜 이제 이루고 싶은 거 다 해냈다고 생각했어요. 사위는 선한 인상대로 낯 한 번 안 가리고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왔고 그 뒤로 저희와 같이 여행도 가고 하면서 보면 볼수록 인품도 훌륭하고 딸아이에게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딸아이가 임신을 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진짜 양가 집안이 모두 경사였습니다. 손자가 너무 이쁘고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귀여웠기에 저희뿐만 아니라 사돈 집안에서도 손주 하면 꿈뻑 죽었나 봅니다. 저희 남편은 너무 기뻐서 손자 명의로 저축 펀드까지 1,000만 원짜리를 했을 정도로 너무 좋아했어요. 그 이후로 손자 보는 재미에 저희는 행복했는데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들, 딸 낳을 거니 너무 잘 되었다고 말했는데 딸아이 표정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째를 가졌을 때만 해도 그렇게 행복해하더니 둘째를 임신하고서는 표정이 좋지 않아서 혹시 무슨 문제 있냐고 이서방이랑 안 좋은 일이 있냐고 묻자 딸아이는 그런 게 아니라면서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혹시 딸아이가 요즘 사위랑 사위가 안 좋아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심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사위는 그 이후로도 여전히 한결같았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넉살도 부리면서 장모님 음식이 저희 엄마보다 맛있다고 하고 또한 제 생일에 선물들도 사서 보내면서 딸아이가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저희 부부 앞에서 여전히 사위는 딸아이를 보면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딸아이가 움직이려고 하면 임산부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자기가 후다닥 뛰어가서 딸아이 대신 일을 할 정도로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해도 사위가 정말 내 딸을 많이 좋아해 주는구나 라는 걸 느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딸이 배가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딸아이의 표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결국 딸은 저에게 와서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군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요. 제가 깜짝 놀라 왜 그러냐니까 딸은 이번에 임신한 게 딸이라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둘째를 낳으면 몸만 힘들어질 것 같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위가 딸이라고 싫다 했냐고 묻자 대충 그렇지 뭐 하면서 얼버무리길래 제가 순간 화가 나서 사위에게 따졌더니 사위는 무슨 말씀이시냐고 자기 딸아이 생겨서 이렇게 행복한데 장모님이 오해하신 것 같다고 말하는데 여태 사위가 제 앞에서 보인 행동들이 쇼가 아니라면 사위의 반응은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 딸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딸에게 전화가 와서는 울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 했냐면서 둘이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하고 그 이후로 함부로 쓸데없이 나서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사위의 반응은 내가 지금까지 본 사위의 모습과 딸아이가 말한 이야기들이 혹시나 사위가 우리 앞에서는 연기하면서 집안에서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지 내심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갔습니다.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오자 딸아이는 이제 회사까지 그만두고 전업으로 주부를 하기로 사위와 말했다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딸아이가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예쁜 손녀를 낳아서 너무 귀여워서 행복했는데 사위가 그날 출산을 할 때까지 곁에 있다가 출산을 한 이후로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저는 뭔가 해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던 사위는 약 일주일간 전화도 안 받고 딸아이 산후조리원에는 오지도 않더군요. 제가 그래서 딸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딸아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가 딸을 낳아서 그렇다는데 아니 딸인 것은 옛날부터 진즉에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말을 해도 제 딸은 모르겠다며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을 계속 바꾸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째가 되어서 조리원에서 생활하던 때 사위가 갑자기 술에 쩐 채로 찾아와서 제 눈앞에서 딸아이를 사정없이 때리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나도 화가 나서 도대체 왜 이러냐고 미친 거냐며 사위를 말리자 사위가 저에게 밀치고 딸아이를 계속 잡고 흔들기에 저는 너무 겁을 먹었어요. 진짜 그렇게 착한 모습이던 사위가 씩씩거리면서 때리는데 저는 정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분풀이를 하다가 사위의 말은 정신을 더욱 놓게 만들더군요. 손녀가 누구의 아이냐고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딸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네 아이라며 둘이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 딸아이는 쪽팔린다며 바로 산후조리원을 뛰쳐나오길래 어쩔 수 없이 딸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일단 데려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심장이 떨려왔어요. 아까 사위가 보인 폭력적인 모습도 그랬지만 사위가 내뱉은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에게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 말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야? 지금 당장 나한테는 거짓말 없이 사실대로 털어놔. 딸아이는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펑펑 울면서 말을 하더군요. 사실 예전에 자기가 아는 친구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남자들이랑 여행을 갔는데 남자와 같이 갔다는 겁니다. 혼자 가면 무섭다고 해서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같이 가면 괜찮지 않냐고 해서요. 저는 문득 어렴풋이 그 친구가 기억이 났습니다. 딸아이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절친이랑 둘이서 속초여행을 가자고 했던 것이요. 그 친구는 둘이서 학창시절부터 자주 어울려 놀던 사이라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었고 사위 또한 흔쾌히 보내줬는데 그게 사실 남자랑 둘이 갔던 여행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아 술을 먹다 보니 같이 있는 남자들과 일이 생겼고 그 이후로 생각지 못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누구의 아이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위랑도 워낙 그때 금술이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신경 쓰이고 거슬려서 고민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앞에서는 딸이 그렇게 표정도 안 좋았고 애도 낳기 싫다고 말했던 거였어요. 그러더니 딸아이가 제게 하는 말이 남편이 다 알게 된 것 같다고, 사실 그날 사라지고 연락도 안 됐을 때부터 알아본 것 같다고 하자 저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우리 둘이 혈액형이 A형인데 손녀가 B형이라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사위가 사실 딸아이가 싫었던 것이 아니고 추궁한 뒤부터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이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막상 아이를 출산하자 절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온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서 울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서 숨도 못 쉴 정도로 하얗게 얼굴이 질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럼 진짜 애 아빠는 어딨냐고, 그리고 그 이후로 본 적이 있냐고 물으니 사실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만났다는 말에 저희 남편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딸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소리를 지르며 자기도 잘못한 거 아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며, 일은 이미 이렇게 벌어졌는데 어떡하냐고, 회사까지 자기는 그만뒀는데 이거 수습하려면 생각을 해야 한다면서 그 뒤로 뭐라고 하더니 추가로 내뱉은 말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와서 양육비를 받는 게 200 정도일지 아닐지를 따지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자고 있던 둘째 딸 방 쪽을 보더니 쟤는 친부에게서 양육비만 받아도 고마운데 양육비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걸까 하는 말에 제 딸아이지만 이게 괴물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질린다는 표정으로 딸을 쳐다보자 딸아이가 어색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아니 그렇지 않냐고, 누구 애인지도 몰라서 볼낯이 없는 자신인데 쟤만 없으면 남편과 다시 예전처럼 합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데 제가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딸아이를 보면 넌 사위한테 맞아도 할 말이 없다고, 너 같은 게 내 딸이라는 게 정말로 피눈물이 난다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뛰쳐나갔고, 딸아이는 그나마 저까지 등을 돌리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엄마는 나와 같은 여자니까 자기를 이해하지 않냐는 헛소리를 하면서 지금 내가 매정한 것 같아도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자신 앞으로의 인생이 걸려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정말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로 사위는 이혼 서류와 친자 확인 감정서까지 들고 와서는 무조건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딸아이는 당연히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문제는 그렇게 갈수록 심각해지고 결국 둘은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저보고 사위를 좀 설득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그 어떤 말로 사위를 달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하자 딸아이는 이제 부모인 저희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지만 부모란 게 무엇인지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딸아이를 위한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